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졸업생이자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장애인체육 전공 석사과정 중에 있는 장애인 수영국가대표 리우 패럴림픽 상관왕 조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의 출연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 출연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출연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서 이 영상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 조기성입니다. 저는 1995년 12월 20일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미리 터져서 예정일보다 3개월 빨리 태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는 제가 남들과 다른 신체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했던 계기는 제 친구들이 제 걸음걸이를 따라하거나, 또 저는 급식을 먹으려면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나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좀 장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서 그 체육 시간에 저 혼자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고, 저는 사실 축구나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시도조차 못하는 스포츠이니까 난 되게 좋아하는데 시도조차 못하는 스포츠라는 게 조금은 마음이 아팠고, 제가 장애를 가진 게 그때 처음으로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랬는데, 제 인생을 바꾸는 스포츠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수영인데요. 제가 처음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권유로 재활센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물에 뜨는 것도 무서워했고 물에 뜨지도 못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영을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되게 물에 뜨는 그런 느낌도 좋았고, 내가 스스로 팔을 저어서 앞으로 나간다?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흥미를 점점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좌절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영에 흥미를 느끼고 있던 찰나에 그 당시 선수반 선생님이 제가 수영하는 걸 보더니 수영 선수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수영 선수라는 꿈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수영 선수를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선수 등록을 하고 첫 대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 옆레인에 그 당시에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선수랑 같은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듯이 크게 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자에 태극마크도 달려있고 그 수영복에 이니셜도 박혀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국가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리고 첫 국제대회 경험이다 보니 굉장히 떨렸고,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 정말 잘하고 싶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던 찰나에 한 번 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매스컴들 그리고 많은 관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기사 한 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저로서는 되게 같은 노력을 하는데 왜 매스컴에서나 방송에서나 더
메달 딴 사람만 위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은 속상했고 그게 오히려 저의 더 승부욕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성공해서 내 이름을 기사에 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세계선수권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출전을 하게 돼서 정말 제 노력의 결실을 그대로 갖게 돼요. 왜냐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하나를 따게 되었고 기록 또한 그 당시 세계 기록에 0.8초 뒤처진 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면서 한순간에 기대주에서 이제 메달을 따는 게 당연한 선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성적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돼요. 내가 혹시 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그냥 쓸모없는 선수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든다. 근데 제 찐친인 친구 한 명이 그래서 네가 메달을 따든 말든 난 관심이 없다. 나랑 있을 때는 즐겁게 지내다 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부담을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운동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리우 패럴림픽에 가서 리우에 가서 정말 정말 기쁘게도 정말 그리고 다행히게도 첫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첫 메달을 따고 되게 큰 환호를 받고 또 그 당시 저희 대표팀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었어가지고 더 많은 환호와 축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들뜬 마음에 다음 경기를 준비할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코치님이 한마디 해주십니다. 아직 2경기 남았다. 2경기 끝나고 즐기자 라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경기인 자이언트 100m를 준비하게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한 덕분인지 또한 금메달을 따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후부터는 되게 마음 편하게 경기를 뛰게 되었고 50m 또한 3번째 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리우 패럴림픽이 끝난 후에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코치님에게 코치님 그 금메달을 못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치님이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기성아 넌 이미 최고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메달에만 목 매어서 수영을 하게 되었지? 국가대표 태극마크만 달아도 되게 좋아했던 나였는데 언제부터 메달을 따지 못하면 되게 잘 못하는 선수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되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초심을 찾고 수영을 즐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은 뭐 메달 못 따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경험들을 이제 후배들에게나 이제 동료들에게나 잘 전달해 줄 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수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은 느릴 수도 있고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 그랬듯이 그것을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 길이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던 조금은 차분하게 또 조급하지 않게 자기 신의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은 행복한 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신의 현재를 사랑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이랬는데 뭐 미래에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현재의 나는 이게 최선이야 스스로 다독여주면서 조금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사회에 나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또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 또한 극복해 나가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
판단을 믿으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